이마가 잘생기면 이 세상을 귀하게 살고 턱이 잘생기면 오래 장수하면서 부자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년에 꽃길만 걷는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말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관상학에서는 자연의 현상을 사람의 얼굴에 대입해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상학에서는 사람의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인 이마는 맑고 높아야 하며 땅인 턱은 넓고 두텁고 기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넓어야 풍성한 곡식이 생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가 있습니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농사 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관상학에서는 턱을 통해서 말년운을 봅니다. 기업체로 말하면 연말 결산을 해서 금고에 저축하는 것과도 같으며, 농사로 말하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즉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턱이 약하면 50대 이후 삶이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60대부터 시작하는 노년의 삶의 질이 팍팍하고 피곤해지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가 잘생기면 이 세상을 귀하게 살고 턱이 잘생기면 오래 장수하면서 부자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밝고 넓은 이마는 지위나 명예를 누리고 넓고 둥근 턱은 좋은 말년운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관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마와 눈이 빼어나고, 말년운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은 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턱은 풍성하게 보여야 물질적인 풍요와 노년의 삶이 행복해 말년에 꽃길만 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턱의 조건은요, 길이, 넓이, 두께, 무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턱의 길이는 인중의 2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턱의 두께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습니다. 턱의 모양은 주위가 둥글어 마치 U자형처럼 풍만하고 여유있게 보여야 좋은 턱으로 봅니다. 또한 턱은 집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턱은 좌우 아래가 넓고 크고 두텁고 단단해야 합니다. 이런 턱은 노년에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아래 사람들도 잘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나 부하로 인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망신을 당하거나 큰 실패의 맛을 보기도 합니다. 턱을 관상학적 용어로 노복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라주고 그리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부분이 바로 턱입니다. 따라서 턱이 넓고 크면 내가 부릴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턱이 좁고 작고 약하면 내가 부릴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일이든
나 혼자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또한 뺨 아래가 움푹하거나 뾰족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돼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턱 부위에 굴곡과 살집이 약하고 흉터나 점이 있으면 아랫사람의 실망을 받지 못하고 지지층이 얇아서 노년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한 색이 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되어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이 비록 어렵게 보냈더라도 노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마가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하였어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설사 유년기의 생활이 비록 풍족하고 부유하게 자랐더라도 노년기 이후의 삶은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의상법에서는 이마는 남편이고 턱은 부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턱과 이마는 어느 정도 튀어나와서 서로를 바라보면 부부간의 애정이 풍부해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턱과 이마가 서로 배반하듯이 각자 뒤로 넘어져서 서로 보이지 않으면 남편과 부인의 애정이 부족해서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턱은요 성격적으로 의지와 지구력을 나타냅니다. 턱이 크고 넓을수록 믿음성이 있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마무리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턱이 약한 사람이 철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턱없이 까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큰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턱이 짧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년기를 지나면서 턱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요즘 전문의들 사이에 턱을 깎는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턱을 성형수술에 갸름하게 보이면 여성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중년기 이후에는요 자신이 원했던 얼굴이 아닌 초라하고 천박한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턱이 약하면 말년운과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일에 대한 추진력과 지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여성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추진력과 지구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공자는 노노위정편에 나이 50을요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50세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며 생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를 절실하게 맞이하는 노년의 삶이 다가왔을 때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